여기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 PPT가 잘 보일까 맨 뒤에서 봤는데 글씨 잘 안 보이죠 뒤에서? 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으로 쭉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원준 동지도 얘기했지만 선거투쟁이든 뭐든 조직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는 우리 동지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조직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또 한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투쟁도 하고, 그리고 또 투쟁을 또 해야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쟁도 하고 그러면서 조직을 해야 이제 조직의 성과가 제일 극대화되고 결국에는 이제 승리로 가는 길이다 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투쟁 중에 하나다. 법률 투쟁도 그런 관점으로 시작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또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주총투쟁 새벽부터 하고 막 옆구리도 쑤시고 막 갈뼈도 아프고 막 그런데 원래 어제 2시에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조합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그 전에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만 싸웠거든요. 뭐 법률 투쟁할 때. 근데 계속 졌어요. 많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행해지는 근본적인 거 가지고 한번 문제 제기해보자 해서 2015년 12월 달에 소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올해 연말에 선거투쟁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까지 일정을 고려해서 2015년도에 이미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남에 일단 제기를 했는데 성남이 굉장히 재판부 성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었는데 일단 소송 내용은 대의원 선출 관련된 규약, 그게 뭐냐면 2009년도에 김구현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3월 25일 날 전국 대의원대에서 대의원 선출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꿨어요. 이놈들이 기억나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민주동지에서 문제 제기해서 직선제로 노동청에서 이제 시정명령이 떨어져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이걸 바꾼 거예요. 2010년도 10월 28일자로 규약을. 대의원 선출을 다시 직선제로 원상회복 그냥 시키면 되는데 시키면서 살짝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당시에는 100명당 1명씩 선출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51명 조합원 추가될 때마다 단수가 한 명씩 추가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걸 싹 빼고 각 지부별로 무조건 한 명씩 선출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민주동지들이 본사 소속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사 내에서 선거투쟁을 거의 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몇 년 그냥 묻혀서 가다가 2014년도에 이제 업무지원단 본사로 때려 몰고 직접 이제 선거투쟁 대응하면서 결국 이거 큰 문제구나 해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를 제기했던 거고, 그 조합원총회가 무효다라는 거를 청구 취지로 들어갔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본사로 업무지원단이 편제되면서 가장 문제가 이제 창관인 문제였잖아요. 이놈들이 2011년도 그 장현일 동지가 출마하기 바로 직전 10월 13일 날 선거 한 달 전에 바꾼 겁니다. 화합해두고 창관인을 지방본부, 동일 지방본부 소속으로 자격을 이제 제한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민주동지를 겨냥한 계약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통신 매체를 활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했던 건데,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대의원 선출 효력 정지, 또 올해도 또 가처분 또 들어갔습니다. 대의원 선출 효력 정지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본안 소송이 성남에서 깨지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바로 어제 이제 판결한 거예요. 2시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2010년도에 약 2만 한 3, 4천 조합원이 결의한 결의 내용 규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 수만 명이 투표해서
90%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 규약이 무효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 상황 내용이 뭡니까? 이 항이 뭐냐면 지부별로 지부 단위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3항은 지부별로 한 명씩 선출한다. 이겁니다. 이 3항은 뭐냐면 지부별로 한 명씩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조합원의 평등권, 균등하게 조합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거다. 그런 취지로 이제 판결한 거고요. 그래서 무효 판결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 우리가 또 이제 대의원 선출 우리 어디서 정영용 동지가 본사 지부의 대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550표 이상을 얻었잖아요. 근데 낙선했고 우리 이남부 동지 있지만 대망의 그 대의원은 9표 얻고 당선이 돼 있습니다. 10표도 아니고 9표 얻고 당선됐어요. 550표 얻고 낙선하고 19표 얻고 당선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처분 넣었는데 성남은 그것도 기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성남이. 근데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우리가 항소해서 가처분이 4월 5일 날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흘 후죠. 그래서 어저께 판결했던 게 다음 달 5일 날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서울고법에서 그걸 판결하거든요. 신문이니까 신문 끝나자마자 바로 며칠 내로 할 겁니다. 그런 내용의 소송이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4.8 노사합의 무효확인 2014년도 벌써 이거 보고 몇 번째, 그러니까 2025년 총회 때도 보고하고 작년 총회 때도 보고하고 벌써 세 번째 보고합니다. 1차, 2차, 3차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전화가 걸려요. 문자가 오거나 소송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그러면 동일하게 답변하죠. 현재 1차 소송 우리 박철우의 225명입니다. 대법원에 지금 작년 2월 2일자 접수가 돼서 법리 검토 중이다. 근데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추가 손배 그 공소시효가 시한이 4월 8일입니다. 4월 7일이죠. 3년이에요. 손배 청구는.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발생월부터는 10년. 근데 우리는 이미 그 합의한 순간에 알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4월 8일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을까. 추가로 더 못하게. 왜냐하면 저쪽에서 계속 어떻게 제기했냐면 우리가 2차 소송, 3차 소송 그 모집할 때 문구 같은 것도 다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민동회가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전체 조합원이 그 소송에 참여하면 약 70억이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제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1차는 대법원에 있고 2차, 3차가 지금 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데 중앙지법원에서 3차례 변론했고 3차는 2차례 변론했습니다. 동일하게 대법원의 판결 후에 그대로 판결하겠다. 그래서 출석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한 1,300~400명 돼요. 근데 이제 명태자가 좀 많죠. 그래서 혹시 주위에서 물어보면 대법원 판결 나면 그대로 할 거다. 그렇게 좀 소개를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수대표 소송은 그 이석채 때 제기한 건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불법 행위들 그리고 가지고 이석채, 남정수, 이용용 불법 경영 가지고 제기했던 것이고요. 이게 현재 고등법원까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했고요. 기각된 주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석채나 남중수나 이용경이가 구체적으로 무슨 위법행위를 했냐. 회사는 KT라는 법인은 불법행위를 해서 수십 차례 과징금 먹은 걸 알겠는데 그 과징금을 먹은 것과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소명이 되는데 이겁니다. 재판부가. 근데 그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관한 물건들을 KT 보고 문서 제출 명령으로 제출하라는데 이놈들이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방통위나 공정위에도 이걸 제출해라. 문서 정탁을 했는데 그건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사실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별도의 절차를 뭐 국회를 통하건 해서 별도로 확보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동지들 중에도 많이 있는데 103명의 CP 대상자 집단 손배 청구가
지금 3년째 진행 중입니다. 2015년도 11월달에 제기했는데 워낙 큰 소송입니다. 103명의 한 개인으로 얘기하면 103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그래서 현재 세 번째 변론 끝났고 네 번째 변론이 25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주청 방해 출입부터 그다음에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발언권을 부여하는 문제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방해도 받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작년 거에 대해서는 이제 8명이 소를 제기해서 7명은 150만 원씩 지급하라. 그리고 한 명은 발언권 준 한 명은 1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직권중재 때려줬는데 황창기가 이의 신청해가지고 지금 변론이 재개될 겁니다. 총 우리가 1,150만 원을 사실상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저께 추가로 출입 과정에서 찍은 비표 있잖아요. 출입 과정에 찍은 비표 동영상이라든가 카메라로 찍은 거라든가 이거 전부 다 보내주십시오. 왜냐면 저 소송하는데 다 제출해야 돼요. 이놈들이 올해도 이렇게 했다 라고 아주 쐐기를 박는 그런 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거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성현 열사 사건은 유서에 부당노동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서 우리는 이거는 산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형사처벌도 기각됐고 유감스럽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미적급여 신청도 무지급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24일 날 최종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건가 했는데 노무사님들이나 변호사들이 자문 결과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안타깝지만